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은 창업 패키지 사업의 끝판왕이죠. 창업 도약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3총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3총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 전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내고 3년 이내 기업이신 분들을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죠. 그리고 3년 초과, 즉 4년 차부터 7년 이내 기업을 위한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총 3종류의 패키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취지는 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 성장에 맞는 공정한 투자를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때 그 지원 사업이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업계획서에도 그 내용이 적힐 것이고, 그래야 심사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의 사업 취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나서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의 데스밸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기업의 성장 곡선을 나타낸 표입니다. 현재 보시는 표가.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숫자 1, 2, 3, 4, 5, 6이 사업하고 나서의 연수를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업의 단계를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릴리스는 시제품 공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피드백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도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매출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이 창업하고 3년까지를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3년 이후부터는 이제 도약해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한다. 3년 차부터 도약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알파벳 J 모양을 좀 닮았잖아요. 저는 국자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J 커브라고도 합니다. 이번 도약 패키지는 이 3년, 즉 죽음의 계곡을 버텨내고 온 기업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약을 하면서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적화돼서 스케일업이 되고 수익이 창출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이 아이디어 단계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시제품이 나와서 시장 테스트가 완료된 뒤에 도약을 위한 고도화여야 되는 거죠.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 단계여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도약 같은 경우는 취지가 아이디어 단계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분들께 피드백 받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데스밸리 구간이어서 매출이 아예 없거나 결손이 나고 있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보유한 아이템의 고도화를 위해서, 즉 도약을 위해서 이 사업은 만들어졌고 그런 기업을 돕는다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요 취지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PDF 파일이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옆에 하나 띄워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요, 대기업 협업형이 있고, 세 번째 투자 병행형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대기업 투자 병행 지금 3가지가 전부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공고는 일반형 공고에 대한 공고문이라서 파란색이 이렇게 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인데요. 밑에 보시면 사업화 자금이 최대 2억이고 성공 환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선정이 되면은 추가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더 주겠다. 그래서 3억인 거예요. 평균 1.3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업 협업형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창업도약 패키지를 같이 준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조건만 맞는다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동시 수행이 불가한 지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볼 텐데,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이 동시 수행 불가
그 지원 사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구를 보시면 동시 수행이 불가능한 거지 동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고 두 개가 다 붙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병행형인데요. 사업화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 연계를 같이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투자의 방식은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투자로 해서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253개사를 뽑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개, 투자 병행형 같은 경우는 20개인데요. 이게 전국 규모에서 20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뽑힐 일이 좀 없겠다. 보통의 경우는 다 일반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공 환원형이 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업 목적입니다.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도화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릴리스 단계를 넘어서면은 시제품 단계가 나와 있고 그것이 시장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겠다라는 피드백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야겠죠. 그런 상황의 기업들을 돕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즉 4년부터죠. 4년부터 7년 이내 기업을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협약일로부터 10개월이기 때문에 26년 2월 정도까지 이 사업의 협약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패스트트랙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력 미충족 기업, 그러니까 창업 후 3년 초과, 즉 4년부터 7년 이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기업이 부침 4의 작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침 4를 한번 보면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이 초기 기업일 경우에 22년도부터 24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셨던 기업들 중에서, 또는 창중대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또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1, 2, 3 중 기본 1개가 해당이 되어 있으면서 1, 2, 3 중 필수 1개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3개에 해당된 기업들 중에서 이 3개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이제 선정된 기업이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던가, 공고일 기준으로, 또는 연매출 20억 이상이던가,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누적 투자 유치액이 3억 원 이상이던가, 요 셋 중에 하나가 맞으면 그 설립 연도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약 패키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회사에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그 명부상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이니까 10명이 무조건 넘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 지원 내용에 보시면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인데요. 기본 지원 사업비 최대 2억 원이고요. 추가로 1억 원을 준다. 그래서 평균 1억 3천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 추가 지원 사업비가 성공 환원형이겠죠. 뒤에서 조금 더 볼게요.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도 주관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주관기관이 1부터 10까지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주관기관에 대한 그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까지 이렇게 10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기관별로 전문 분야가 좀 나와 있고요. 주요 역량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어떤 연계 사업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전문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그 전문 분야에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회사가 어딘가, 또는 어떤 연계 사업들이 우리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셔서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총 사업비 2억 1,500인데 정부 지원으로 1억 5천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이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맥스로 다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위에 보시면 기본 지원 사업비 2억 원에 추가 1억이라서 지원 사업비, 정부 지원 사업비가 총 3억입니까? 라고 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 사업비 구성은 2억 원을 최대 맥스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은 1등부터 쭉 그 점수별로 이렇게 쭉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별로 이 최대 1억 원 추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2억 원인데 1억 원 준다니까 50%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비는 2억을 맥스로 적어 주시고요. 우리가 발표도 잘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쓴 지원 사업비 2억, 근데 그것을 100%다 지원 받았다 라고 한다면 2억의 50%인 1억 정도를 최대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총 사업비, 총 지원 금액이 2억이면은, 그리고 정부 부담률이 70%였으면 2억 나누기 0.7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2억 8,571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2억 8,500만 원이 총 사업비인 거고요. 그 중에 2억을 뺀 8,500만 원이 자기 부담이 되겠죠. 그 8,500만 원 중에서 30% 정도가 현금인 거고, 60% 정도가 현물인 건데, 어쨌든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내는 거니까요. 2,8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현물로서 인건비로서 계상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부 지원 사업비는 총 2억을 쓰시고요.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서 현금은 2,900만 원, 10% 이상이어야 돼서요. 2,900만 원 이상을 쓰시고 나머지 현물로서 계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요건은 뭐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개업 확인서를 이제 제출 요청의 예정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할 때는 창업개업 확인서가 없어도 되는데, 서류평가가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창업개업 확인서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기업 확인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발급까지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먹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기업이 이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창업개업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류평가 이 상황에서는 요것은 필요 없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요, 서류평가가 통과되었는데 그 다음에 확인서를 떼려고 보니까 우리가 창업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요. 창업 여부 기준표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한번 보면은 법인기업일 때 내가 창업하고 7년 이내다, 나는 이게 첫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창업인 거고요.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업하고 법인을 차린 거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현재 법인 사업자의 업종이 2종이면 그냥 창업이고요. 만약에 동종일 경우에는 폐업하고 3년 초과해야 창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2종과 동종의 차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종의 범위가 나와 있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세 분류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업종 코드하고 산업분류 코드는 다른데요. 여기서는 현재 산업분류 코드를 보고 있고, 산업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대분류고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세세분류 요것만 달라도, 이 세세분류 요것만 달라도 2종인 거예요. 앞에 이 C 요 제조업은 업종이 아니라 업태죠. 업의 형태, 제조업이냐 정보통신업이냐 그것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업의 형태 중에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느냐가 좀 중분류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세세분류만 달라도 2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가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이게 시간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얼른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보면은 이제 사업계획서 일부 있는데요. 이제 별첨의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무조건 준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기타 서류들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및 선정 단계입니다. 총 2단계의 평가가 있는데요. 서류 평가가 있고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 또는 이제 인큐베이팅 과정이 추가가 되었었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심층 면접이나 인큐베이팅 과정이 추가가 되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길,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 같다. 이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없죠. 서류 평가 다음에 발표 평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창업 도약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템이 확정이 되어서 시제품 단계가 넘어가고 있고,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심층 면접 또는 인큐베이팅이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 사업의 취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평가 방법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점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점수 1점 주는데 5억 투자 받았어야 되거든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절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밑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이제 쭉 그냥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관기관이 연락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나면 그 주관기관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요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현장 사업회 설명의 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날짜가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주간기간의 사업 설명의 일정이 현재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 된다면 참여하셔서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 여부 기준표 아까 살펴봤고, 국외 창업자도 지원이 되는데 국외 창업의 범위를 현재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여부 확인표 나와 있고, 지원 제외 대상 업종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자격 기준 아까 살펴봤고요. 자,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두 개가 동시 지원은 되는데 동시에 수행이 안 되는 거니까요. 중복으로 지원은 하시고, 둘 중에 뭐 하나라도 되면 좋은 거니까 두 개 다 지원을 해 보시고요. 꼭 민간 협력이 아니더라도 에코 어딨죠?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뭐 창중대나, 그다음에 뭐 특화 창업이나 뭐 초격차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동시에 다 지원은 됩니다. 다 지원은 되는데 동시 수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 환원형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공 환원형 같은 경우는 일반형에 선정된 도약기 기업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비의 환원을 확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R&D에서 보면은 기술료라는 게 있어요. 기술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R&D를 실행을 하고 그 R&D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성공했으면 기술료 몇 프로, 실패했으면 기술료 몇 프로, 지원받은 금액의 몇 프로를 환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형 선정 시에 배정받은 정부 지원 사업비를 기본 지원 사업비로 하고 그것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게 성공 환원형인 거예요. 성공 환원형 창업기업 중 최종 평가 판정 결과 성공한 기업은 추가 지원 사업비의 최대 50%를 성공 환원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요 얘기는 우리가 기본 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추가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본 지원 사업비는 최대 2억이고 추가 지원, 성공 환원형 조건으로 받는 그 지원금이 최대 1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1억은 기본 지원 사업비의 50%, 최대 50%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지원 사업비를 만약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 사업비로 최대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지원금은 1억 5천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평가 결과가 성공이었다. 그러면은 추가 지원 사업비의 최대 50%를 환원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우리의 추가 지원 사업비는 얼마였죠? 5천이었죠. 5천의 50%인 2,500만 원을 환원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성공 환원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2,500만 원을 제가 한 번에 다 내야 됩니까? 뭐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매출이 막 엄청 나와가지고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협약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 협약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는 언제죠? 26년이죠. 그 다음 연도부터 2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7년부터 최대 5년 동안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성공 환원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을 5년 할부하는 거예요. 무이자로. 근데 최소 매출액의 1%는 환원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추가로 지원금이 1억 5천이라면 총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되냐? 1억 5천 나누기 0.7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1,400, 현금은 2,200만원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현물로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기간 이렇게 안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10개가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분야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기업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Q&A가 있는데요. 이 Q&A가 22장이나 있어요. 많은 Q&A가 있는 만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인증할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애먹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와 기업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공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인증서죠. 공동인증서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저는 사실 경험이 없는데 있나봐요.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이 바뀐 거죠. 예, 사명 변경을 해서 사업자 명이 바뀌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성공 환원형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시고요.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자격에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신청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신규 계좌 개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이게 사업에 다 선정되고 나서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요. 창업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PMS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안 되는 기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사업비 그 은행 계좌 신규로 개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그 취지가 우리 사업의 도약을 위한 겁니다. 예비나 초기 단계 같은 어떤 아이디어 단계, 사실 예비가 아이디어 단계고 초기 단계도 아이템이 보유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단계이긴 했죠. 하지만 이게 3년 이내 기업이다 보니까 창업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 단계여도요. 초기 창업에서는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도약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아이디어 단계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제품이 시장의 평가를 받아서 현재 피드백을 적용을 해서 고도화하는 단계여야 된다. 그 부분이 이 사업의 취지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성공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